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간단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56,000달러가 일시적으로 깨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도 11월을 6만 달러 회복 수준에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일단 여러모로 아쉬움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후퇴의 배경으로는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텔레그래프가 꽤나 호전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11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6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세 가지 이유. 이렇게 제목만 보면 11월에 반드시 6만 달러 월봉 마감한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 세 가지 상황이 잘 충족되면 12월 강세장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팽창 속도가 꽤나 전폭적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업비트 NFT를 런칭한 두나무가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흥 재벌 카카오가 두나무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죄다 진출하고 있는 이른바 재벌식 문어발 확장의 2021년 버전을 선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통 재벌 가운데 한 곳이 암호화폐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두나무 독점 체제에도 어쩌면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호빗에 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35%를 획득한 SK스퀘어가 아예 자체 코인 ICO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서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사실상 두나무 독과점 체제로 형성됐던 암호화폐 산업 구조가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산업 재편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견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을 봤을 때는 오미크론이 가져다준 불확실성이 투자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굳이 다행스러운 근거를 찾자면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 이슈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가 코비드 이슈로 강타당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꼽자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부터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58,000달러를 뚫어내면서 11월을 그래도 6만 달러 언저리에서 월봉 마감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잠시 갖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장중 힘없이 56,000달러 아래로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직 월봉 마감까지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단정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렇게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40을 기록하면서 공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42%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세에는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 발언 자료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경기 하방 위험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주요 백신 제조사들이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2주 정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증상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라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모더나 CEO였는데 스테판 방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는 덜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특히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출시에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 아직 영향력이 떨어질지 어떨지 그 결과도 확인이 안 됐는데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장수가 약 팔려고 하는 말인데 세계 자본시장이 이런데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답답하고 또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우리나라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2%대 하락을 보였고 58,000달러 돌파력을 선보였던 비트코인 역시 다시 56,0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새벽 글로백스를 통해 CME에서 거래되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선물이 일제히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도 결국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최악을 염두에 둔 대비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정책 결정권자도 아닌 일개 약장수 CEO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짜증이 좀 넘치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낙관적인 톤을 가진 분석 기사 하나를 내놨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11월이 마무리되기 전에 6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3가지 이유. 지금 단계에서 11월 6만 달러 월봉 마감의 가능성이 그렇게 아주 매우 무척 많이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 여기서 제시된 3가지 상황들이 잘 충족돼야 12월 랠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오미크론 2차 충격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작성됐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바라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선 비트코인이 58,000달러로 급등하자 6만 달러 리테스트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마이클 반데포페는 현재 가격 조치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28일 57,0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뒤에 더 높은 지지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56,000달러 영역에 반전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후 추가 가격 돌파가 뒤따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만 달러 리테스트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즉 11월 월봉 6만 달러 이상 마감은 58,000달러 급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6만 달러라는 1차 저항 영역에 대한 리테스트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강력한 월봉 마감을 위해서 세팅돼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트캐피탈은 11월의 가격 행동은 비트코인이 새롭게 설정된 지지 영역인 58,750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 하도록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번역 튀어서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레트캐피탈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는 10월 비트코인은 저항선을 뚫어내면서 월봉 마감을 했고 이때 새롭게 형성된 지지선이 58,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11월에도 이 부근에서 잘 월봉 마감이 된다라면 12월 상승 랠리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트캐피탈이 이런 트윗을 올릴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58,000달러를 뚫어냈던 시점이어서 이런 분석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지만 하필 이놈의 오미크론 변이가 또다시 악재로 작용하면서 56,000달러로 주저앉았으니까 이거 참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전 강세 사이클과 비교해봐도 11월 6만 달러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가 1970년 금 가격 움직임과 비교한 트위터를 인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 금의 패턴을 따른다면 12월 말까지 15만 달러, 내년 2월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야 물론 엄청 좋겠지만 사실 이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이론이 꽤나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금의 흐름을 단편적으로 비트코인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기 어렵다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언급된 3가지 이유들 사실 기사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3가지로 억지로 나눈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58,000달러 지지 잘 받고 6만 달러 넘어서야 12월에 전고 돌파 랠리 이어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만약 금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면 연말 15만 달러,
연초 20만 달러도 가능하다, 이런 아주 희망찬 낙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장과 희망 회로를 제외하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간단합니다. 며칠 안에 5만 8천 달러 지지 잘 받고 6만 달러 뚫어주면 연말 랠리 가능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12월에는 이더리움과 도치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랠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건 12월로 향하는 암호화폐 랠리에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통상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달러보다 다른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달러 대신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차트가 장기 상승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인 하락 쐐기형 패턴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고, 하락세 가운데 RSI가 상승하면서 강세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12월 불마켓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과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치코인이 12월에 좋은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도치코인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채 마감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 BTC 차트에서 저항선이 뚫렸다라는 점을 강세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더라도 이더리움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잭 도시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CEO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신임 CEO 파라그 아그라왈이 잭 도시와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컨셉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변화가 단기간 트위터의 발전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아그라왈 신임 CEO는 자신의 생각이 잭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탈중앙화 컨셉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인터넷 기술이 어느 한 기업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전보다 꽤나 더 많이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두나무의 메타버스 플랫폼 런칭 소식입니다. 최근 업비트 NFT 마켓을 런칭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두나무는 세컨블록이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의 화상 채팅 기능을 결합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낮추고 현실에서의 확장성을 극대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컨셉은 사실 페이스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모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부터 대학 강의, 기업 회의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공간적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설명만 보고 있으면 사용성은 꽤 괜찮을 것으로 기대할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신흥재벌의 문어발 사업 확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여지를 늘상 안고 있는 그런 카카오이긴 하지만, 이렇게 컨셉 잡고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동력 하나는 정말 수준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투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 SK의 야욕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는 코빗에 9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35%의 2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코빗의 1대 주주는 넥슨의 모회사인 NXC로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스퀘어의 이번 투자가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NFT 등 구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빗은 특히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플레이-투-원 모델을 도입한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코빗타운을 선보일 정도로 나름 산업 확장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SK스퀘어가 이런 코빗의 2대 주주가 된 만큼 앞으로 코빗타운과 SK의 콜라보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K는 전화번호 통합과 DID 로그인 등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코빗의 기술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코빗 서버 역시 SK텔레콤 서버를 연동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라는 방침입니다. 사실 SK스퀘어의 등장은 두나무 중심의 업계 판도를 흔들어 보겠다, 이런 나름의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사실상 두나무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가속화돼야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면서 수수료 이득만 챙기는 데 몰입했던 기존의 행태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11월 참 아쉽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만 아니더라도 상황이 조금은 더 긍정적이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지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본시장 전체가 한바탕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잘 참고하시고 12월 초까지는 이런 외부적인 흐름들,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한 달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에는 언제나처럼 연말 랠리 속에서 성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